안녕하세요. 백세 건강 안내소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매일 아침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땀 흘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운동은 분명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운동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 즉 수면입니다. 잠은 보약이다. 예부터 이런 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닙니다. 현대의학 연구에서도 수면은 우리 몸과 뇌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치료제라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면이 부족할 때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연구 결과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UCL 연구팀이 25년 넘게 8천여 명을 추적한 연구에 따르면 50대와 60대의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각각 22%에서 37%더 높았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하루 4-5시간만 자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두 분 모두 말년에 알츠하이머병을 앓았습니다. 물론 원인이 수면 부족 하나만은 아니지만 잠이 부족하면 뇌 건강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 뇌에는 글림프틱 시스템이라는 독특한 청소 장치가 있습니다. 뇌에는 몸의 노폐물을 운반하는 림프관이 따로 없는데 수면 중에는 뇌척수액이 뇌세포 사이 공간을 따라 흘러들면서 낡은 단백질 찌꺼기와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특히 깊은 수면 단계에서 뇌세포가 약간 줄어들어 세포 사이 간격이 넓어지고, 이때 뇌척수액이 원활히 흐르면서 독성 단백질이 깨어있을 때보다 약 2배 빠르게 배출됩니다. 대표적인 노폐물이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인데 이것이 쌓이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기억력을 지키는 실질적 청소 시간입니다. 다른 연구로 짧은 수면과 고혈압 위험성 증가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연구에서는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충분히 자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20에서 30% 정도 더 높다고 보고됩니다. 이걸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썸머타임 제도입니다. 썸머타임은 여름철에 당겨지는 낮 시간에 맞춰 일과 시간을 1시간 앞당기는 제도인데요. 미국 연구에 따르면 여름의 시계를 1시간 앞당겨 잠이 줄어든 직후 월요일에는 심근경색 발생률이 약 24% 증가했습니다. 반대로 가을에 다시 1시간 더 잘 수 있을 때는 심근경색이 줄어드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우리 몸의 혈압과 맥박은 뇌의 자율신경계가 조절합니다. 낮에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혈압이 올라가지만 밤에 깊은 잠에 들면 부교감신경이 우세해지면서 심장박동이 느려지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즉 수면은 심장이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짧으면 교감신경이 밤에도 진정되지 못합니다. 결국 심장은 계속 과부하 상태로 뛰고 혈관벽은 높은 압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면 고혈압이 생기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며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면역력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실험에 따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보다 감기에 걸릴 확률이 약 4배 높다고 합니다. 면역 시스템은 단순히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반응하는 것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끊임없이 훈련과 기억을 반복합니다. 수면은 이 면역 세포들의 훈련 시간과 같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사이토카인이라는 단백질을 분비합니다. 사이토카인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외부 침입자에 맞설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또한 렘 수면 단계에서는 면역 세포들이 정보를 주고받으며 이 바이러스는 적이다, 다음에 들어오면 바로 공격해라는 식으로 면역 기억을 형성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망가지면서 항체 생성이 줄고 면역 반응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잠을 못 잔 사람은 쉽게 감기에 걸리거나 다른 질병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비만과 당뇨 같은 대사질환에 관한 연구입니다. 시카고 대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을 제한하면 렙틴은 줄고 그렐린은 늘어납니다. 렙틴은 배가 부르다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고 그렐린은 배가 고프다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뇌의 시상하부와 뇌간이 호르몬 분비를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깊은 수면 중에는 인슐린 분비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간과 근육이 혈당을 흡수하며 혈당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이 떨어지고 포도당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혈당이 쉽게 높아집니다.
동시에 그렐린이 많아지고 렙틴이 줄어 배고픔이 강해지니 밤에 야식을 찾게 되고 결국 체중이 증가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 비만은 물론 제2형 당뇨병 같은 대사질환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면 부족의 영향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어떻게 자는 것이 좋은 수면인지 알아볼까요? 단순히 오래 자는 게 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면은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미국 수면재단 권장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은 하루 7, 8시간의 수면이 가장 적당합니다. 6시간 이하로 줄어들면 치매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지고 9시간 이상 과도하게 자면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만 맞춘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좋은 수면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눕고 나서 오래 뒤척이지 않고 자는 동안 여러 번 깨지 않으며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맑고 몸이 개운한 것. 특히 수면은 비렘 수면과 렘 수면이 균형 있게 반복될 때 가장 건강합니다. 비렘 수면은 뇌와 몸을 깊게 회복시키고 렘 수면은 하루 동안의 기억과 감정을 정리합니다. 이 두 가지가 리듬 있게 오가는 것이 바로 좋은 수면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입니다. 주말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몸은 마치 시차 적응을 하는 것처럼 혼란을 겪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괜히 더 힘든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의 생체 시계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기 전 습관과 침실 환경입니다. 잠자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붙들고 있으면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해서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숙면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명은 은은하게 낮추고 소음을 줄이고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또한 매트리스나 베개도 몸에 잘 맞아야 합니다. 결국 침실은 단순한 방이 아니라 내 몸이 깊이 회복되는 치료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카페인과 술입니다. 커피, 녹차, 심지어 초콜릿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데 오후 늦게 먹으면 밤까지 숙면을 방해합니다. 또한 술은 잠을 빨리 들게 하는 것 같지만 깊은 잠을 얕게 만들고 중간에 자꾸 깨게 합니다. 결국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수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좋은 잠을 잘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잠은 단순히 피곤을 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뇌를 청소하고, 심장을 쉬게 하고, 면역을 단련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그야말로 우리 몸 전체를 돌보는 종합치료제입니다.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식단도 신경 쓰시지만 좋은 수면 습관이 없다면 그 모든 노력이 반쪽짜리가 됩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조용하고 편안한 침실에서 규칙적인 시간에 숙면을 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숙면 비법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